안녕하세요. 주식 슈어스트라이크의 최린아입니다. 코스피가 오늘 일본의 추가 양적 완화 정책 호재에 힘입어서 거래소 기준 이틀 연속 올랐습니다. 어제 막판에 매수 전환, 그리고 오늘도 외국인들 장중 매수 전환, 어제는 또 기관이, 오늘은 또 외국인이 이렇게 도와줬습니다. 이틀 연속 올랐는데요. 향후 시장 전망과 전략, 그리고 내일장, 5일 만에 종목까지 미리 챙겨봤습니다. 스트라이크는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전문가 시장 분석과 전문가끼리 포트폴리오 수익률 대결을 펼칩니다. 이어지는 2부는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내일장 위한 공략주 공개가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의 주식 투자 노하우가 강의 형식으로 2부에서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어지는 2부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스트라이크 1부 저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멘토님 나와 계십니다. 만나볼까요? 이성대 박준남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한밤의 멘토, 성공투자의 안전길잡이 이성대 전문가님과 최고의 애널리스트 박준남 전문가님, 어떤 장기가 있으실까요? 화면 보시죠. 추세의 시작점만을 공략한다. 성장주, 실적주 중심의 중소형주 모멘텀 매매. 분산 투자로 위험을 최소화한다. 성공 투자의 안전 길잡이. 이성대 전문가의 멘토링 지금 공개합니다. 중대형주 추세 파동을 통한 스윙과 운용 전략. 거시 미시경제 변곡점을 통한 리스크 관리. 실적과 성장을 모두 겸비한 주도주 파도타기 운용 전략을 구사한다. 주식 천왕의 상위 1% 투자 전략 지금 공개합니다. 네, 이렇게 훌륭하신 두 분의 멘토님 모시고 먼저 시장 분석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다들 전문가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이고, 이거 일본 아니면 큰일 날 뻔했다. 네. 일본이 살렸다. 2,000선 예. 안착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네네, 맞습니다. 오늘 일본에서 이제 통화 완화 정책을 또 한 번 이제 발표를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전부 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이런 이제 흐름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오늘 이제 12시 전까지는 이제 그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주식을 사지 않고 전반적으로 좀 관망세가 보였었는데요. 12시 이후에 그 내용이 나오면서 외국인들이 1,800억 이상 매수를 하면서 급반등하는 뭐 그런 상황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지수가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약간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일 수도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부양책을 계속 내놓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지수가 그렇게 많이 부담스러운 상황은 아닐 거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유럽이든 미국이든 뭐 일본이든 간에 어쨌거나 경기 부양책이 나오면 외국인이 산다. 요 공식은 좀 성립을 하는 것 같고, 다들 뭐 코스피 얘기하지만 오늘 코스닥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533 부분이에요. 그렇죠. 코스닥이 이제 제가 좀 연말에 좀 화제가 될 것이라고 제가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네. 이유가 이제 대선 같은 경우에 있으면 좀 정치권이 아무래도 또 교체가 되기 때문에 오늘 뉴스도 있었죠. 예, 오늘 안철수 교수님의 그 대선 출마 선언이 있었죠. 네. 좀 뭐 나름대로 가슴 뭉클하더라고요. 예, 새로운 변화가 또 우리나라에 오는구나. 네. 네, 여러분 그게 이제 금융시장이나 주식시장이 한번 견주어 봐야 돼요. 거기에 끝나면 안 되고 정치는 정치하시는 분들이 잘 하는데 여러분 이걸 아십시오. 대선이 바뀌면서 정권이 교체되면 일단 서민 경제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방안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도 뭐 내년 경제에 대해서는 뭐 가계부채나 무슨 상당히 이제 그 주가 버블인데 많이 이렇게 이제 논의를 해서 내년 경제 위기가 올 것이다. 많이 그런 말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여러분들 정권이 우리가 이제 바뀌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중소기업 육성책이나 벤처 활성화가 많이 되기 때문에 아마 코스닥 하시는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호재입니다. 네. 하반기하고 내년 상반기는요. 늘 앞전 그 대선 때마다 그래 왔듯이 정치와 이 주식시장, 금융시장을 또 연동을 해서 보면 아마 스몰캡 같은 거 잘 발굴하셔서 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까지 물론 리스크 관리도 하셔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추리셔가지고 투자를 하신다면 의외로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수익보다 그 이상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선 있을 때 코스닥 중소형주는 조금 유리한 국면이었었고 이번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라는 설명까지 들었습니다. 우리 안철수 교수의 대선 출마 선언, 사실은 좀 뭐 파장이 좀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향후 우리 증시 혹은 종목에 미칠 영향력, 이성대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네, 뭐 제가 테마주라든가 이런 쪽을 잘 매매를 하진 않아서 이제 종목에 대한 그런 분위기는
뭐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시간을 거래해서 네. 관련주가 막 급등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요거를 한 가지 참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대선 주자별로 이제 관련주들이 다 있는데 예. 오늘 이제 안철수 원장이 이제 대선 출마를 선언을 하면서 관련주들이 이제 시간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서울시장 선거할 때 그때 당시에 이제 박원순 시장이 이기고 새누리당 나경원 그 의원이 이제 탈락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이제 새누리당 관련주들이 상당히 밀리는 그런 모습이 보였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비대위를 만들면서 그 다음에 주가가 상당히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이런 이제 내용이 나왔을 때가 관련주들은 좀 악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새누리당 관련주들은 요번에 밀릴 때 반대로 좀 매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위기 때 여기서 끝이다 생각할 때 나중에 꼭 이제 전화위복으로 뭔가 다시 한번 급등이 이후에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역으로 역발상적으로 접근도 좀 필요하겠다. 박근혜 관련 테마주 대응법까지 살짝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오늘 뭐 안철수 관련한 테마 이제 얘기까지 짚어봤는데 내일 우리 코스피 또 오를 건지 이 부분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오늘 밤에 당장 꽤 많은 미국 쪽 주택 지표가 쏟아질 예정인데요. 이성대 전문가님은 내일장 또 상승이라고 보세요? 예, 내일장은 상승입니다. 좋습니다. 예, 우리 저도 상승으로 보겠습니다. 네, 내일장은 상승, 네. 내일장은 또 상승. 좋습니다. 상승 이후 우리 이성대 전문가님부터 확인해 보고 싶어요. 일단 유동성 장이 좀 가는 기분이에요. 네, 맞습니다. 지금 유동성이 뭐 상당히 좀 풍부한 상황에서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나오는 지금 현재 지표는 저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왔던 거는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상당히 대부분 다 좀 안 좋게 나왔던 뭐 그런 상황이었다면 앞으로는 이제 상당히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표들이 안 좋아서 지수가 출렁거리게 되면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지난 7월 말부터 해가지고 현재까지 거의 한 9조 4천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한 달 반 만에 상당히 많은 그런 금액을 매수를 했는데요. 그만큼 이제 산 만큼 그만큼 개인들이 9조를 넘게 팔았는데 시장의 유동성이 그만큼 풍부해졌기 때문에 어떠한 재료라든가 뭐가 나왔을 때 종목들이 상당히 급등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호재에 민감하게 이제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풍부한 유동성으로 전체적인 시장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2008년도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2009년도 3월 달부터 해서 이제 전 세계 각국이 이제 양적 완화 정책 비슷한 그런 이제 유동성 공급을 하는 그런 정책을 그 당시 취했었는데 그 이후에 상당히 지수들 전 세계 각국의 지수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로 유럽, 미국, 중국 그리고 오늘 일본까지 유동성을 공급을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효과로 인해서 전 세계 증시는 지금 쉽게 밀리지 않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수가 많이 연속적으로 올랐지만 내일도 크게 부담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아니 그러면은 유럽과 미국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이 경기 부양이 중국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일본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중국은요. 중국은 이제 지난주 1조 위안 가까운 이제 부양책을 좀 발표하긴 했는데 효과가 없었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중국이 효과가 없었을 경우에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후속 대책이 계속 나올 거고요. 10월 달 정권 교체가 되게 되면 오히려 그 이후에 더 이제 그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바닥권은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향후 이제 먼저 증시가 올라가고 나중에 또 중국 증시가 올라가서 우리 시장의 모멘텀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은 우리 시장에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은 우리한테 좋은 재료로서 아직까지 약간 잠재돼 있는 그런 숨은 좋은 모멘텀거리다라는 얘기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맨 마지막에 부양 카드를 꼭 쥐고 있을 줄이야 놀랍습니다. 자, 그나저나 우리 박준남 전문가님은 지난주에 코스피 미국도 뭐 이렇게 날아가는데 코스피 2000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갔잖아요. 예, 앞으로 이제 역사적 고점 2200 갈 수 있을까요? 예, 2200까지는 열어놨다고
좀 봐야 되고요. 아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8조나 9조 정도가 이제 막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2주 만에도 한번 집계를 내보니까 한 3조 원은 좀 안 되지만 그 정도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현물 네. 쪽에. 그래서 뭐 코스피 200 중에 뭐 종목별 업종별 뭐 압축과 선택은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보면 흐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유럽 쪽 경기 부양이나 미국 네. 쪽도 뭐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통화정책은 이미 썼었고 더 이상 돈을 찍어낸다는 것은 인플레이션 위험도 있기 때문에 네. 금리 문제 가지고 자꾸 양적 완화에 대해서 QE3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다 또 부족해서 MBS나 ABS도 계속 모기지원이나 자산 유동화 채권도 계속 매집을 하면서 시장에다 돈을 풀려고 하는 그 정부의 그 노력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보면 아마 미국도 14,000 얼마 정도 되죠. 정고점이. 네. 그 부분을 한번 터치하지 않겠냐. 앞으로도. 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국내 지수도 한 2,200 정도. 그리고 아마 제가 앞전에 우리가 만약에 기관이나 조직에 몸을 담고 있으신 분이라면 우리가 유럽 쪽으로 눈을 돌려야 될 때다 지금은. 네. 예,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물론 이제 개인 투자자이기보다는 뭐 법인이나 기관 그리고 또 이렇게 조직에 몸담고 있으신 분들 참고를 하시고 일본 쪽이 그 자산 매입 기금에서 10조 원 정도 증액을 했었죠. 뭐 부동산 지금 일본 차트를 보면요. 일본 차트가 아니라 일본 시황을 보면 상당히 안 좋아요. 보시면 그러니까 진짜 장기 불황입니다. 네. 엔화도 뭐 떨어져봤자 뭐 떨어지지도 않고 뭐 부동산 쪽도 그렇고 버블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가계 부채하고 이제 상당히 이제 그게 이슈가 되는데 향후 2013년 쪽에 많이 이제 그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제 하반기 되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하반기하고 내년 초에는 좀 시황을 많이 귀를 기울이셔야 될 듯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아직까지는 뭐 산타 랠리도 있고 또 그 미국 쪽도 뭐 그 정치적인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재선에 대해서 오바마 쪽에 대해서. 네. 그래서 아마 오바마 쪽에서 계속 이제 정권이 뭐 계속 이렇게 이제 연장이 돼간다고 그렇게 흐름을 보고 있어요, 전망을. 네. 그렇게 본다면 이제 양적 완화나 그런 부분에서는 정책적인 기조 변함이 없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 쪽도 지금 국채 매입도 스페인도 계속 안 좋은데 구제 금융하면서도 국채 매입이 계속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스페인이 구제금융 SOS를 안 치네요. 예, 근데 아직까지 그런 단계는 아니고 금리를 좀 더 연동을 시켜서 더 움직이는 거 한해서 어떻게 하면 국채 매입을 좀 더 싸게 받아가는 입장에 싸게 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그런 카드를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국민들도 원성이 좀 많으니까요. 예, 예.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국민들하고는 또 국채 매입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국채는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네네. 자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국내 쪽에서는 방어하려고 어떻게든지 그렇죠. 외국 자본이 들어오니까 우리 IMF 때도 우리가 많은 기업들과 그 조직들이 많이 이제 또 매각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국민과 정부들이 좀 많이 혼란이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하반기 쪽 보면 지금 9월이니까 지금 대선도 있겠지만은 아마 그런 부분에서 스몰캡이나 뭐 코스피 지수도 여러분들 아무 종목이나 물론 사서 지수가 올라가면 좋겠지만 거기서도 업종과 선택을 해야 돼요. 아무래도 거기 쪽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수출 관련주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경기가 살아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선택을 하시고 코스닥 부문에 대해서도 분석은 어렵지만 제대로 된 분석만 되고 저평가가 되고 성장성만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투자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선택과 집중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진짜 2,000포인트 위에서는 외국인들도 사실 오늘 일본 호재 안 나왔으면 슬쩍 한 8일 만에 팔아볼까? 어제는 또 매수 강도를 떨어뜨렸더니 외국인도 이제 돈이 무한정 어딘가에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완급 조절을 하는 모습이거든요. 2,000포인트 위에서는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주문이 적지 않습니다. 어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가요? 지금 종목들을 이제 고르는 거에 있어서 상당히 좀 유념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 개별 종목들은 뭐 쉽게 이제 내용이 괜찮은 종목들은 움직이는 종목들 많이 있고요.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택을 좀 잘해야 될 텐데 우리가 이제 경기가 상당히 좀 둔화될 거를 우려하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이제 경기 둔화를 이제 경기 회복을 위한 그런 유동성을 공급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경기가 최근 둔화될 거라는 우려감 때문에 밀렸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최근에 이제 앞으로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경기 민감주라고 하면은 자동차, 뭐 그리고 전기 전자, 뭐 여러 이제 업종이 있지만 최근 자동차라든가 전기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많이 빠지지는 않았거든요. 반대로 이제 그런 우려감 때문에 많이 빠졌던 화학이라든가 조선이라든가 철강이라든가
이런 업종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크게 이제 최근 한 1년 넘게 이렇게 우하향해서 내려오던 이런 방향이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요번에 이제 기회가 됐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 경기 민감주 중에서 상대적으로 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타이밍을 잡으면 괜찮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좋습니다. 오히려 이제 180도 이렇게 위아래가 좀 바뀌는 그런 상황들, 많이 눌려 있었던 소재 산업재 섹터가 오히려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농후한 시장이다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자, 과연 두 분의 예측대로 내일장 상승할까요? 이어서 두 분의 포트폴리오 얘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